나를 죽이려 했던 당신,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기어라. 한 여자의 완벽한 파멸 설계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의 완벽한 파멸 설계 이야기입니다. 서아윤의 세상은 온통 암흑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부유했다. 끔찍한 교통사고 후 그녀의 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식물인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3개월 전부터 그녀의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었다. 처음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유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강민준이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할 것이라 믿었다. 두 사람은 열렬한 사랑 끝에 결혼했고 민준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아윤의 손을 잡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라고 속삭이곤 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아윤은 자신의 병실로 들어오는 그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왔다. 그는 아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 온기에 아윤은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윤아, 내가 왔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안심하던 아윤의 귀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민준 씨. 오늘도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네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유는 간병인이겠거니 생각했다. 민준의 대답이 이어졌다. 유리 씨. 아윤이 앞에서 이러지 마요. 그래도 아윤이가 듣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 아윤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아닌 경계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유리라고 불리는 간병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도 참. 누가 들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못 듣는 거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이어서 들려오는 대화는 아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요? 당신 부인 이제 가망 없다고 했잖아요. 괜히 시간 끌지 말고요. 유리 씨 말대로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요? 당신 인생 이제 나만 보고 살라고요. 민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그가 내뱉은 말은 아윤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아윤이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아윤의 심장을 찔렀다. 사랑한다 속삭이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죽음을 바라는 염원이었다. 아유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몸서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깨닫는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윤의 세상은 지옥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녀의 침대 곁에서 속삭이는 남편과 간병인의 은밀한 대화를 엿들어야 했다. 어제 의사가 그러던데 심장이 약해져서 곧 힘들어진대요. 잘하면 이달 안에 끝날 수도 있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정말요? 정말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둘이서 신혼여행도 가고 아윤이 명의로 된 부동산도 팔아서 새로운 집도 구하고. 꿈만 같아요. 그들은 아윤의 장례식 계획까지 짜고 있었다. 그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녀의 부모님에게는 어떤 표정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지까지.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아윤은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아윤은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약해지고 폐가 서서히 기능을 멈춰가고 있었다. 의사들이 예상한 대로 그녀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한 복수를 꿈꿨다. 아윤의 의식은 다시 한번 깨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였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들의 파멸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복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피눈물을 잊지 않겠다고.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아유는 기적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 주치의 김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놀라운 일이군요. 서아윤 환자분 의식 회복에 기미가 보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김태연은 기쁨에 차서 민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민준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선생님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3개월 전부터 식물인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분명히 봤습니다. 환자분의 오른쪽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을 되찾으려는 신호입니다. 민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 아윤이가 저를 다시 보려고 노력하는군요. 그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아윤의 귀에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깊은 한숨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에게 아윤의 회복은 재앙이었다. 그날 저녁 박유리는 민준의 불안한 기색을 알아차렸다.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네. 아윤이가 손가락을 움직였대. 의식이 돌아오려는 신호래. 박유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의사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직접 봤대. 이게 무슨,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그들은 아윤의 회복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아윤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해 갔다. 그녀는 의사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물론 그들 앞에서는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을 때만 미세하게 눈을 깜빡이거나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의 주치의 김태연은 아윤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아윤이 단순히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표현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혹시 서아윤 씨, 제 말이 들린다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제가 1부터 5까지 숫자를 부를 테니 들린다면 그 숫자만큼 움직여 주세요. 아윤은 망설였다. 하지만 김태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보았다. 하나. 아윤은 미세하게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둘. 아윤은 또다시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김태연의 얼굴에 놀라움과 확신이 교차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왜 남편과 간병인의 눈을 속이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제게 신호를 보내세요. 제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게요. 그 순간 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김태연은 아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아윤과 김태연은 비밀스러운 소통을 시작했다. 아윤은 손가락 움직임과 눈 깜빡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과 간병인이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을 모두 털어놓았다. 김태연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민준과 박유리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들의 단순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고통 속에서 서서히 파멸하는 모습을 보길 원했다. 그들의 복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아윤은 김태현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과 비밀 통장, 그리고
민준이 모르는 숨겨둔 투자처들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선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복수가 될 것이었다. 민준은 아윤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을 모른 채 그녀의 회복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독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박유리가 구해온 독은 서서히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성 물질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아윤의 영양제에 독국물을 조금씩 섞어 넣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이미 아윤과 김태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김태연은 민준이 건네주는 영양제를 분석하여 독국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민준 몰래 영양제를 바꾸고 아윤에게는 가짜 영양제를 투여했다. 민준과 박유리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기쁨에 차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아윤의 침대 옆에서 박유리와 속삭였다. 아윤이의 심장이 점점 약해진대. 이번 주 안에 끝날 수도 있대. 잘 됐네요.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아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악행을 되갚아줄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태연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이제 그만 때가 됐어요. 며칠 후 아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민준과 박유리는 자신들의 독국물이 효과를 보았다고 믿으며 안심했다. 김태연은 침착하게 민준에게 말했다. 서아윤 환자분, 이제 정말 위독하십니다. 가족분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은 슬픈 척하며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승리감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는 아윤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윤아,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 미안해.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지? 이제 그만 내려놓고 가. 부디 편안하게. 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웃음소리는 아윤의 귀에 들려왔고 그녀의 몸은 분노로 떨렸다. 그때 김태연이 갑자기 말했다. 강민준 씨, 잠시만요. 환자분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언이요? 무슨 유언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아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잖아요. 말은 못했지만 저와는 소통을 하셨습니다. 서아윤 씨의 유언입니다. 잘 들으세요. 김태연은 준비해온 녹음기를 틀었다. 거기서 흘러나온 것은 아윤의 생생한 목소리였다. 강민준, 박유리.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나는 당신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알고 있어요. 내게 독을 먹이려 했던 것,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것까지. 당신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예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윤의 목소리에 민준과 박유리는 얼음처럼 굳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모두 탄로 났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아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죽은 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 내가 다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들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파멸할 거야.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민준과 박유리는 아윤의 눈빛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이제 아윤의 복수의 칼날에 맞서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윤의 복수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복수가 될 것이었다. 서아윤이 눈을 떴을 때 병실은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있던 강민준과 박유리의 얼굴은 파리한 핏기마저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충격과 죽은 줄 알았던 아윤이 눈을 뜨고 자신들을 노려보는 기괴한 현실에 혼비백산했다. 민주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고 박유리는 자신의 무릎을 감싸쥐며 몸을 덜덜 떨었다. 아, 아윤아. 어떻게 된 거야?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수만 가지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공포, 당황,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치욕스러움이었다. 아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유리를 번갈아 보며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이 나에게 해온 모든 짓, 그 모든 비열한 계획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야. 이제부터 당신들이 내게 준 고통을 당신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거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때 김태현 주치의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그리고 박유리 씨. 두 분의 모든 대화는 이미 녹음되었고 증거물로 확보되었습니다. 병원 CCTV 영상에도 두 분의 수상한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김태현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의 경찰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즉시 민준과 유리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준 씨, 박유리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은 거세게 저항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했다고? 이 모든 건 서아윤이 조작한 거라고. 그의 발악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가 거칠게 끌려나가는 순간 아윤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경찰서로 이송된 민준과 유리는 자신들이 놓인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부르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 상황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아유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의식을 되찾는 동안 김태현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했다. 그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 주식, 심지어 민준이 모르는 해외 비자금 계좌까지 모두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아유는 병실에서 퇴원한 뒤 복수를 위한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민준과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작은 건물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김태현과 함께 민준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아윤의 복수는 단순한 법적 처벌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가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투자자들을 통해 민준의 회사 주식을 공매도하고 민준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 민준의 회사는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한편 경찰서에 구금된 민준과 유리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유리는 모든 죄를 민준에게 떠넘기려 했고 민준은 유리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배신은 그들의 관계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처럼 싸웠다. 민준은 아윤에게 합의를 요청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아윤에게 수백억 원을 제시하며 이 일을 덮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윤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 돈은 당신이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나의 고통에 대한 대가가 아니야.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아윤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사랑했던 모든 것,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하나씩 파괴할 계획이었다. 그가 쌓아올린 명예,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재산, 그가 믿었던 관계까지. 아유는 민준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그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절규하는 모습을 지켜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제는 피를 흘릴 차례였다. 강민준이 구치소에서 풀려난 것은 일주일 후였다. 아윤의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에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 확실했지만 민준의 변호사는 보석 신청을 통해 그를 잠시 세상 밖으로 꺼냈다. 자유의 몸이 된 민준은 곧바로 아윤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윤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한 짓은 모두 순간적인 실수였어. 박유리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거라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민준의 위선적인 말에 아윤은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혼수 상태였을 때 당신은 내 침대 옆에서 박유리와 내 재산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었지. 당신의 사랑은 그저 돈에 불과했잖아. 이제 그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똑똑히 봐. 아윤의 말은 예언이었다. 민준의 회사는 그녀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아윤은 민준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그의 경쟁사들과 손을 잡았고 민준의 회사가 진행하던 모든 거래를 막아섰다. 민준은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그의 모든 금융계좌는 압류되었고 그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아윤은 언론을 이용해 민준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민준이 혼수 상태의 아내를 방치하고 간병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언론은 민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민준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인맥, 그가 쌓아 올렸던 명예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박유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그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내 몫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하지만 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유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유리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둘 다 끝이야. 당신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그들의 관계는 이제 증오와 파멸만 남은 상태였다. 서로를 향한 복수심은 그들의 영혼마저 타락시켰다. 박유리는 민준을 찾아가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그를 향해 소리치고 민준은 내가 나를 꼬드겼다며 그녀를 비난했다. 그들은 서로를 헐뜯으며 바닥을 기어다녔다. 아유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한 증오로 무너지고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타락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녀의 진정한 복수였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를 헤매다 아윤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아윤이 문을 열자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윤아,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에게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 아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돌아오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갔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버렸어.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게서 다시 돌아갈 곳은 없어. 당신은 이제 혼자야. 그녀는 민준의 눈앞에서 문을 닫았다. 민준은 차갑게 닫힌 문 앞에서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광기 어린 분노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이유가 아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아윤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을 뿌린 셈이었다. 민주는 아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는 아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재산을 모두 불태우고 파괴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유리에게 연락했다. 유리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합치자. 너도 아윤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잖아.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아윤이를 파멸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유리는 민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마지막 동맹은 증오와 파멸을 향한 것이었다. 그들은 아윤의 재산이 있는 곳을 파악하기 위해 김태현 주치의를 납치했다. 그들은 김태현을 무자비하게 고문하며 아윤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 하지만 김태현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아윤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어라. 이 모든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유리는 김태현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이미 아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윤은 김태현이 납치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태현의 몸에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 놓았고 그의 납치 장소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한꺼번에 잡을 계획이었다. 민준과 유리는 김태현이 입을 열지 않자 결국 그를 죽이려 했다. 그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고 아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민준과 유리는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이미 아윤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윤은 민준과 유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표정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탐욕과 증오를 버리지 못했지.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당신 스스로를 죽인 거야.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거야. 아윤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절규했다. 아윤아, 이 잔인한 여자.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경찰들은 민준과 유리를 다시 체포했다. 그들은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다. 아윤의 계획은 완벽했고 그들의 모든 발버둥은 그들의 파멸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아윤은 경찰서로 끌려가는 민준과 유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차갑고 냉혹한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상처 입은 채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삶은 복수의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준과 유리가 다시 체포된 후 아유는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바로 교통사고의 진실이었다. 그 사고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윤의 직감은 끊임없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녀는 김태현 주치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해 주세요.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은 아윤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하고 사고 현장의 재구성을 의뢰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민준의 차량에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이었다. 김태현은 이 증거를 들고 아윤에게 달려갔다. 아윤 씨, 당신의 짐작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강민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준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그는 그저 돈을 탐낸 비열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추악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민준의 탐욕은 그녀의 삶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었다. 아윤의 몸은 분노로 전율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응징을 넘어선 존재의 근원을 파괴하려는 광기로 변모했다. 한편 구치소에 갇힌 민준과 유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서로를 탓하며 매일 싸웠다. 그때 민준의 변호사가 찾아와 희소식을 전했다. 강민준 씨, 박유리 씨.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가 어렵게 됐습니다. 서아윤 씨가 혼수 상태였던 기간이 길었고 독극물 투여 증거가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심장마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서아윤 씨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아윤 씨에 대한 역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민준과 유리는 눈을 마주쳤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그들은 서로를 향한 증오를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서아윤,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제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내줄게. 민준의 눈은 광기 어린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민준과 유리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짐승들이었다. 그들은 아윤에게 마지막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의 계획은 오직 하나, 아윤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아윤의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김태현이었다. 민준과 유리는 아윤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다. 그들은 김태현의 신상을 털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태현의 병원에 소문을 퍼뜨리고 그의 가족을 협박했다. 김태현은 이들의 집요한 공격에 점점 지쳐갔다. 그는 아윤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주변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서아윤. 김태현은 아윤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너의 복수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아윤은 김태현의 분노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복수의 미로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유리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자신을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미쳐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과 유리는 아윤의 복수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들은 아윤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윤의 과거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다. 아윤의 부모님이 사실은 민준의 아버지의 사업에 의해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아윤의 부모님의 사업을 가로채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아윤의 복수는 단순히 남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복수이자 그녀의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민준은 이 진실을 알고 아윤에게 소리쳤다. 하하, 이제야 알겠어. 내가 나를 증오하는 진짜 이유를. 이건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었어. 이건 너희 가문과 우리 가문의 싸움이었어. 아윤은 민준의 말에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가문의 비극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더욱 잔혹해졌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가문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아유는 민준의 아버지가 소유한 대기업에 숨겨진 비자금과 불법적인 사업 내역을 파악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제보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살인미수 혐의에 이어 불법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민준의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오직 광기만 남아 있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서아윤이 나를 죽이려 해. 그녀는 악마야. 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했다. 민준과 유리의 마지막 계획은 아윤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윤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아윤의 삶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수로 인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공허함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밤 아윤은 혼자 집에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준과 유리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수척하고 초췌했다. 그들은 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서아윤, 내가 이겼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 이제 너는 행복해? 아윤은 그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아무리 우리를 파멸시켜도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너는 이미 악마가 되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괴물이 되었어. 민주는 조소했다. 그때 유리가 아윤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이걸 마셔. 그럼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복수심도 공허함도 모두 사라질 거야. 그녀의 눈은 광기 어린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유는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유리병을 향했다. 그때 김태현이 갑자기 나타나 아윤의 손을 잡았다. 아윤 씨, 정신 차려요. 이건 그들의 마지막 함정입니다. 김태현은 민준과 유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서아윤을 파멸시키려 했지만 당신들 스스로가 파멸했어. 서아윤은 당신들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감을 느꼈지만 당신들은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하려 했군.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살인이야. 아윤은 김태현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멈추고 유리병을 내려놓았다. 민준과 유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실패했다. 김태현은 아윤에게 말했다. 아윤 씨, 당신은 복수를 통해 당신의 삶을 되찾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상처 입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복수는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윤은 김태현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과 유리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민준과 유리는 마지막 죄를 짓고 경찰에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그들의 죄를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아윤의 복수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아윤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의 재산, 명예, 그리고 평온했던 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윤은 김태현을 찾아갔다. 김태현 씨,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복수는 저의 삶을 파괴했어요.
김태연은 아윤의 손을 잡았다. 복수는 당신의 삶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요. 아유는 김태연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의 핏자국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윤이 민준의 가문을 파멸시킨 후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다. 민준의 아버지가 아윤의 부모님을 파산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실은 민준의 아버지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아윤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 조직과의 전쟁으로 변모했다. 아윤은 복수의 칼날을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아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갚아주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사용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얻은 힘을 선한 일에 사용했다. 그녀는 복수의 핏자국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녀의 피눈물 복수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